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게 된 문성고등학교 생명과학교사 남기범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들어섰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간단한 위생 절차를 준수하여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감염병과 세계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감염병, 즉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학생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기까지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처음 경험을 해 보았을 텐데요. 또한 선생님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삶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배달 음식을 많이 접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감염병이라는 생물학적인 현상은 사회 분야 또는 문화 분야, 과학 분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야들은 각기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감염병이라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이란, 두 번째는 세계의 판도를 바꾼 감염병 두 가지, 패스트와 천연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이 불러온 과학의 발달 부분과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삶의 영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을 지칭합니다. 이 감염병의 특징이라고 하면 감염자가 사람과의 접촉 또는 침과의 타액과 같은 비말을 통해서 병원체가 침투하고 이는 비감염자에게 감염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패스트나 천연두, 2000년 중반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의 판도를 바꾼 감염병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는 패스트를 일으키는 세균, 패스트균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인데요. 패스트균은 벼룩을 매개로 전파되며 이 벼룩은 쥐와 같은 설치류, 작은 동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의 종류는 세 가지 있습니다. 가레토 패스트, 폐렴형 패스트, 폐혈성 패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가레토 패스트이며 이 가레토 패스트가 악화되면 폐렴형, 그 다음에 폐혈성 패스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가장 패스트 환자의 기본적인 증상인데요. 혈관 내 피가 응고되며 신체 말단이 괴사하여서 검은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패스트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검은색 반점 때문에 패스트를 검을 흑자를 써서 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스트의 유행은 인류 역사상 총 3번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6세기, 14세기, 19세기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워보게 될 패스트의 유행은 14세기 중세 유럽의 현황입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은 봉건제도가 뿌리매김한 시대입니다. 봉건제도란 왕과 제후, 기사가 주종관계로서 영주의 지위를 획득하고 농민은 영주에게 납세 의무와 노동의 의무를 진 채 이른바 농노의 삶을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14세기의 패스트는 중국에서부터 발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부터 발병한 패스트는 중앙아시아, 아랍권을 넘어서 유럽권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서유럽, 북유럽까지 빠른 시간 내에 페스트가 퍼지게 됩니다. 해당 그림은 피테르 브렐의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페스트로 인한 유럽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면 많은 사람이 페스트로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페스트는 신의 징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신에게 기도하는 사진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페스트로 인해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망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망자 수죠. 따라서 페스트 이전에는 영주가 수많은 농로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면 페스트 이후에는 수많은 농로들이 점차 페스트로 인해서 죽어감으로써 영주가 부릴 수 있는 농로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로의 존재는 귀해졌으며 이후 농로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영주들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들어줄 리가 없었고 농민들은 의기투합하여 봉기를 일으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후 봉건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듯 페스트의 확산으로 인해서 봉건제 제도의 몰락을 가져온 것처럼 감염병은 사회제도를 바꾸는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사진에서와 같이 피부에 물집이라든지 고름 등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후 폐렴,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서 치사율은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박멸된 전염 감염병이라고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두는 소의 천연두인 우두, 돼지의 천연두인 돈두가 변이되어서 사람이 감염되는 천연두로 발병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 당시에는 소와 돼지를 키우는 가축 문화가 활발히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축을 자주 접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자연스레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의 선주민들은 소와 돼지를 가축으로 기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도중에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왕래하면서 점차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복에 앞서서 유럽인들이 몰고 온 천연두 바이러스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인들에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습니다.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천연두의 확산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연두의 확산으로 혼란스러웠던 아메리카 선주민들을 손쉽게 유럽인들은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감염병은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염병이 불러온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천연두인데요. 1700년대 영국 남부에서는 우두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이 우두를 이용하여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현 시대에 바로 백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감염병은 현 시대에 면역학의 발달을 불러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심한 설사와 구토,
탈수 등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콜레라는 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해당 그림은 19세기 템즈강에 오염된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동물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지 않고 또한 수돗물 또한 여과나 살균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을 통해서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퍼뜨리는 원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의사 존 스노는 콜레라의 창궐의 원인이 식수원인의 오염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존 스노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맞음을 증명했는데요. 이러한 존 스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런던의 상수도, 하수도 처리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때 살균과 여과를 하는 과정의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콜레라의 창궐은 현대 공중이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손에 꼽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언급하였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도 한번 목격을 해 보았을 텐데요. 선생님 또한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접해본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풀게 되며 많아진 돈으로 인해서 각국에 많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도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끼칠 거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후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자세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